성왕과 사비 천도 제도약을 꿈꾸며 안개가 한강과 금강 위를 흐르는 아침, 웅진 도성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낮은 산자락과 물결 사이로 백성들의 발걸음과 배의 움직임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궁정 안팎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왕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왕좌에 올랐지만 그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백제의 쇠퇴와 혼란을 몸으로 체험하며 성장한 그는 강을 따라 흐르는 백성들의 삶과 도시의 시장, 장인들의 망치 소리, 농부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그는 군사와 관리들의 부패, 권력 다툼 속에서 흩어지는 백성들의 삶을 보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백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 단순히 왕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고 문화와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웅진의 궁정에서 성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왕좌의 정면 창문 너머로 강물이 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백제의 옛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강과 바다를 모두 지배하고 백성들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겠다. 신하들은 얼굴을 맞대고 속삭였다. 수도 이전은 위험한 결정이었다. 웅진은 이미 왕권과 행정, 군사, 문화의 중심이었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정착시키는 일은 백성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성왕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력한 군사력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지혜와 결단, 신앙과 용기까지 더해야 한다. 새 수도 사비에서 우리는 새로운 백제를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웅진의 고요 속에서 백제의 심장은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했다. 사비는 강과 숲, 평야가 어우러진 천혜의 요새였다. 성왕은 사비를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닌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가 재건의 상징으로 설계했다. 왕궁, 사찰, 학당, 시장, 장인과 장수, 학자와 승려가 한데 어우러지는 도시를 꿈꾸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낯선 풍경과 긴 이동에 불안해했지만 성왕의 진심과 설득으로 점차 적응했다. 그는 강가를 거닐며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장인들이 건축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성벽과 궁정을 세우고 승려들이 사찰에서 연불과 경전을 가르치며 학자들은 학당에서 새로운 법과 기록을 배우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시장에서는 교역이 활기를 띠며 도성 전체가 새로움과 활력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북쪽의 고구려와 신라의 그림자는 여전히 도성 위를 덮고 있었다. 성왕은 밤마다 강가를 거닐며 한강과 금강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섞인 먼지와 나무 향, 물결의 소리가 그의 귀를 적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쟁과 평화, 왕권과 백성, 생존과 번영이 뒤섞였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백제의 미래는 없다. 그러나 단순한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와 결단, 신앙과 용기까지 필요하다. 그 결심은 곧 현실이 되었다. 신라 진흥왕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관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사비 근처의 들판과 산자락에는 백제의 군사들이 배치되었고 강가 언덕에는 장수들이 전략을 조율했다. 화살이 하늘을 가르고 칼과 창이 맞부딪히며 땅과 강에는 먼지와 피가 뒤섞였다. 전투 속에서 성왕은 군마 위에 올라 전장을 지휘했다. 전장의 냉기와 긴장 속에서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각 부대의 위치와 적의 움직임을 읽어냈다. 그러나 운명은 냉혹했다. 적의 화살이 그의 군마 옆으로 날아들고 격렬한 접전 속에서 치명상을 입은 성왕은 강가의 흙바닥 위에 쓰러졌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까지 결의와 사랑이 섞여 있었다. 전장을 바라보는 병사들과 장수들은 잠시 숨을 죽였고 그들의 가슴 속에 충격과 슬픔이 몰려왔다. 성왕의 죽음은 백제의 제도약을 막았지만
그가 세운 국가 재건의 의지와 불교 중심의 문화, 강과 백성을 연결하는 이상은 후세에 깊이 새겨졌다. 사비 강가에는 그의 마지막 발걸음과 말, 결심이 그대로 남았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고 장수들은 눈앞의 전투와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성왕이 남긴 도시와 사찰, 학당과 궁정, 그리고 강과 백성들의 삶은 결국 백제의 정신으로 이어졌다. 그의 죽음 뒤에도 한강과 금강은 여전히 흐르며 백제의 숨결을 전하고 있었다. 의자왕과 쇠퇴 마지막 빛과 그림자. 641년 백제의 왕좌에 의자왕이 올랐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무력과 결단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되었지만 왕이 된 순간부터 나라를 둘러싼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웅장했던 사비성의 담장은 햇빛을 받아 붉게 빛났지만 성 안팎으로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초기 의자왕의 통치는 강력함을 과시하며 시작되었다. 그는 군대를 일으켜 신라의 40여 성을 공격하고 백제의 군사적 위용을 널리 알렸다. 전장의 함성과 활과 창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도시 깊숙이까지 전해졌고 백성들은 왕의 힘과 결단을 직접 목격하며 안도와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 시장과 광장에서는 왕의 군사 행보를 이야기하며 술렁거렸고 장인들은 활과 갑옷 제작에 몰두했다. 그러나 왕권과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의자왕의 궁정과 정치 중심부는 균열로 흔들리고 있었다.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고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음모가 은밀히 퍼져 있었다. 일부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백성을 소홀히 했고 성곽 안팎에서는 정치적 음모와 불신이 점점 짙어졌다. 의자왕은 스스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며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내부의 균열은 외부의 위협보다 더 치명적인 도전이 되었다. 북쪽 고구려와 남쪽 신라의 압박 속에서 백제는 점점 흔들렸다. 왕은 밤마다 강가를 거닐며 성벽 너머로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내가 강하게 나서야 한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싸워도 내부가 무너진다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백성은 힘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강가에는 장수들의 발걸음과 군마의 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사들은 훈련과 경계, 방어 준비에 분주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다. 도시 곳곳에서 군사와 백성 사이의 긴장은 점점 높아졌고 백성들은 시장과 광장에서 전쟁 소식과 군사의 행보를 긴장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660년 신라의 김유신과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연합군이 사비성을 향해 진격했다. 처음에는 적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성문과 성벽을 점검하던 군사들도 연합군의 규모와 전략을 확인하고서야 위기의 실체를 깨달았다. 성벽 위에서 활을 들고 적의 진격을 관찰하던 장수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결연한 결의를 다졌지만 내부의 분열과 부패가 병사들의 사기를 갉아먹었다. 연합군의 공격은 치밀했다. 당나라의 군사들은 화살과 투석으로 성벽을 흔들었고 신라 군대는 전술적 기동을 통해 방어선을 돌파했다. 성문과 외곽 방어선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성 안팎은 혼란에 휩싸였다. 불타는 건물과 연기, 화살이 휘날리는 공중 속에서 백성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 숨어야 했다. 장수들은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 내부의 불화와 혼란은 전투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의자왕은 군마 위에서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백성을 지켜라. 도시를 지켜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라.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성문과 관문은 차례로 함락되었고 궁정과 왕성의 병력은 연합군의 물결 앞에 무력화되었다. 의자왕과 그의 아들 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굴복했다. 그 순간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비성은 고요 속에서 연기와 잔해만 남았다. 시장과 광장, 강가의 마을은 침묵에 잠겼다. 장수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력을 정리하고 장인과 학자, 승려와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백제의 정신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정신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아 일본과 남쪽 해안, 문화와 예술 속으로 스며들었다. 백성들은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고 바람에 섞인 먼지와 나무향, 잔혹한 전투의 흔적이 물결 위로 퍼졌다. 그 위로 흘러가는 물결 속에는 백제의 마지막 빛과 그림자가 함께 스며 있었다. 의자왕의 결연한 눈빛, 장수들의 굳은 의지, 백성들의 공포와 절망, 사찰과 학당에서 배웠던 불교의 가르침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백제의 숨결을 이루었다. 비록 왕국은 멸망했지만 강과 도시, 사찰과 학당, 장인과 백성 속에서 살아 숨쉬던 백제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기억과 문화는 일본으로, 남쪽 해안으로 이어졌고 언젠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품은 채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가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흐르고 물결은 천천히 사비의 폐허를 감쌌다. 백제의 마지막 빛과 그림자는 그렇게 강물 속에서 영원히 흘러가며 후세의 기록 속에서 살아 숨쉬었다. 멸망 이후 부흥운동의 꿈.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깃발이 땅에 떨어진 날 강가는 적막과 슬픔 속에 잠겼다. 성문이 무너진 도시 안팎에는 연기와 먼지 그리고 폐허 속에서 흐느끼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도 백제의 정신을 지키려는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웅진 옛 백제의 심장부였던 그 땅에서는 복신과 도침이 부흥의 깃발을 들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도성의 잔해 위로 올라서 백성을 바라보았다. 장대하게 무너진 성벽과 성문, 부서진 궁전과 시장의 흔적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절망보다 결의가 강하게 서려 있었다. 백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복신이 낮게 은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강가까지 퍼졌다. 도침은 그 옆에서 눈을 굳게 감았다. 백제의 옛 영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그들은 일본에서 돌아온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옹립했다. 젊은 부여풍은 눈빛에서 긴장과 두려움, 동시에 어린 나이답지 않은 결연함이 번졌다. 왕위를 상징하는 옷과 장신구를 몸에 두른 그는 폐허가 된 성벽과 강가 위로 올라섰다. 이 깃발이 다시 날아오를 때 백제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부흥운동의 준비는 강과 들, 산과 마을을 무대로 이루어졌다. 복신과 도침은 백성들을 모아 호소했다. 장수들은 다시 활과 칼을 손에 들고 훈련을 재개했다. 강가 언덕과 숲속에서 매복과 전술 연습이 이루어졌고 젊은 병사들의 눈빛은 다시 결의로 빛났다. 장인들은 금속을 달구고 칼과 방패를 만들며 전쟁 준비를 서두른다. 도예와 목공, 건축에 능한 장인들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성문과 방어 시설을 복구했다. 학자들은 전략과 기록을 정리하며 부흥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그들은 강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에서 전술 회의를 열었고 산속의 은밀한 학당에서 지도를 그리며 적의 동향을 연구했다. 승려들은 백성들을 교육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 연불과 경전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전쟁과 절망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히 묶는 밧줄과도 같았다. 부흥운동의 초기 전투는 성공적이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아직 도착하기 전 작은 성과 마을을 회복하며 백성들은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쉬었다. 부여풍의 깃발이 다시 펄럭이고 강가의 배들은 백성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신라와 당나라의 군세는 이미 결집되어 있었고 복신과 도침이 모은 병력은 수적으로 열세였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부흥군은 점점 고립되었다. 강가와 들 산속에서 벌어진 격렬한 싸움 속에서 장수들은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칼과 창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산과 강에 울렸다. 장수와 병사들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고 백성들은 구름처럼 몰려든 전투의 그림자 속에서 몸을 숨겨야 했다. 포기하지 마라. 백제의 영광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복신이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연합군의 압도적인 공격력과 내부의 열세, 병참과 지원의 부족은 부흥군을 점점 몰아붙였다. 도침과 장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공격을 견디지 못했다. 부여풍은 왕으로서의 상징만을 남긴 채 백제의 깃발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패배 후 부흥운동의 잔여 세력은 산과 강을 따라 흩어졌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백제의 정신은 꺼지지 않았다. 장수들은 일본과 남쪽 해안으로 도망하며 문화와 기술, 불교와 학문을 전했다. 장인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건축과 금속, 공예 기술을 전수하며 백제의 예술을 이어갔다. 승려들은 불교 경전과 의례를 전하며 백제의 정신을 심었다. 학자들은 기록을 남기고 전략과 문화적 유산을 후세에 전했다. 강가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물결은 유유히 흘렀다. 전쟁의 흔적과 폐허 속에서도 장수들의 활소리, 장인들의 망치질, 승려들의 연불, 학자들의 논쟁, 시장의 웃음과 발걸음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백제의 숨결을 이루었다. 비록 나라의 깃발은 꺾이고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강과 도시, 시장과 학당, 사찰과 궁전 속에서 살아 숨쉬던 백제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바람이 강물을 스치며 전하는 소리 속에 백제의 꿈은 아직 깨어 있었다. 언젠가 다시 피어날 날을 기다리며 백제의 문화와 예술, 외교와 학문은 일본과 남쪽 해안을 통해 살아남았다. 폐허 속에서, 전쟁 속에서, 그리고 강과 도시의 물결 속에서 백제의 숨결은 오늘까지 이어졌다.